그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분 건진법사 얘기했을 때 미칠 파장이 어디까지일까 궁금했는데 지금 수사 속보가 언론에 하나둘 나오는 게 박진 원장님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쑥대밭 될 수 있어요. 쑥대밭이요? 저도 정권 초기부터 이분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기 공중파 기자들이 네. 탐사팀 만들어서 취재하고 하고 이런 거 봤거든요. 그랬구나. 특히 이제 네. 그 재벌사들 찾아다닌다. 그다음에 통신사 제사통신입니까? 아 뭐, 제사 이동통신. 네, 뭐 네. 그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랬구나. 레벨이 다르더라고. 움직이는 폭이. 네. 아니 정치인들이 만나는 수준도 다르고. 그리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좀 받은 게 본인이 착복한 게 좀 이렇게 네. 드문 것으로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왔는데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저한테. 아 뭐라고 전화 왔어요? 예. 일요일날 전화 왔더라고요. 지난주 일요일에 원래 여기서 전화. 맞아 걸었잖아요. 그 콜백이 그날 온 거예요? 일요일날 전화 와가지고 뭐래요? 그때 예.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하다고. 그때 나와가지고 건강 챙기고 정신이 없었다. 네.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뭐 하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없습니까? 네. 이준석 많이 도와줘라 뭐 그 얘기. 아 그래요? 진짜로? 이준석을 많이 도와줘라? 이준석은 스포츠카 같은 사람이다. 스포츠카 같은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 어려운 정치인이다. 명품이다. 그러면서 이준석 많이 도와주라 그런 얘기 했었고. 네. 네. 홍준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어떠한 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게 진짜 있냐 음. 그랬더니 없어요 이러더라고. 아 그래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어제 검찰인가 나가면서 또 직접 돈 받은 거 없다고 막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을 정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구나. 네. 진짜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재명 내 물어봤지. 네. 이재명 좋다. 통화한 김에. 아니 그래도 좀 예지력이 있고 그러시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 얘기는 네. 되는 것 같다라는 방향이란 뭐 거죠. 불가항력이겠죠 지금. 또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나요? 아이 뭐 선거 지금 치르지도 않았는데 아닙니다. 예. 명태균 씨가 우리가 금방 뭐 예지력 이런 이야기 했지만 네. 사실은 데이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론조사 업체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런 상황인데 다시 건진법사 얘기를 돌아가서 네. 이분 집에서 검찰이 일찌감치 확인한 게 1억 6,500만 원 현금 다발을 받다는 건데 그 중에서 5천만 원어치 신권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이 돼 있었고 거기에는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1년 번호와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그 날짜가 2022년 5월 13일.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대통령 취임 3일 후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그리고 예. 취임.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 거의 끝났을 때쯤 될 것 같은데. 맞아요. 5월 9일 날 통화를 했고 10일 날 그때 재보선 공천 발표를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돈의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지만은 시점 자체가 굉장히 묘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보선이 아니라 지방선거죠. 전국 동시 지방선거니까 그렇죠. 그게 훨씬 더 큰 시장이죠. 그렇죠. 네. 추측을 하자면 건진에게 부탁을 했는데 공천이 된 거야. 공천만 되면 당선될 지역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있겠죠. 네. 5월 13일 날 한국은행 이 비닐 포장이 된 이 돈을 갖고 있다가 언제 전달한지는 모르죠. 네. 모르지. 그렇죠? 예. 그래서 5월 13일 이후에 전단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부 인선과 관련해서 건진에게 부탁을 했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또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진과 관련해서는 인사 문제 개입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것과 이제 세금 문제, 세금 문제. 국세청 세금 문제 관련해서 관여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되는 것만 쫓아다닌 거야. 그게 제일 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의 일을 좀 봐주면서 받은 것이 아닐까. 아니 저는 이런 돈을 주변에 본 적도 없어서 그런 건데 네. 5천만 원짜리 신권에 한국은행 비닐이 포장돼 있다. 이거는 받는 사람 주는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는 겁니까 이게? 그냥 붙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돈으로. 근데 생각해봐요. 아 이거 추정이 가능하다. 우리가 일반인이 네. 5천만 원을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찾을 수도 없어요. 없죠. 예. 못 찾아. 1,000만 원 이상은 이렇게 FIU에 신고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자금 추적이 왜 현금을 사용 이렇게 용도를. 찾는지 다 이렇게 적어내야 된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현금 가장 많이 만져본 게 얼마까지 만져봤어요? 현금이요? 네. 사과박스? 옛날 공천 때 그러니까 제 돈이 아니라 옛날 공천 때 뭐 공천 현금 막 막 왔다 갔다 해요 현금이? 억 단위로 만져. 저도 옛날에 한 3억 정도를 만져봤어요. 3억을.
야, 근데 그때는 이제 5만 원권 있을 때 없을 때예요. 없을 때. 야, 지금 이제 엄청났겠다, 5만 원권 양이. 있을 그것도 때인데. 만 원짜리도 큰 돈 있을 때. 그러니까 생각보다 부피는 안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이상한 게 이거인 거예요. 한국은행 띠지와 비닐이 있었단 말이야. 그 네. 채란 말이야. 네. 네, 네. 그러면 이거 일반인은 아니에요. 일반인이 준 돈은 아닌 것 같다. 일반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집단은 몇 개가 안 돼요. 네. 특활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받거든. 특활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네. 근데 네. 뭐 생각났어? 박수 치셨는데. 예, 예. 저도 뭐 똑같이 생각. 어. 특활비 아니면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돼요. 일반 시중은행에서 가져온 느낌과 다른 거군요. 그러면. 아니 일반인이 네. 한국은행 가서 저기 돈 찾으러 왔으면 돈 주냐고 나 안 한 번도 안 주잖아. 가봤어. 안 줘. 한국은행도 안 그거는 안 돼. 가봤어. 그리고 솔직히 일반인이 그냥 은행 가가지고 어. 저희 신권으로요 5천만 원 한국은행 비닐 쌓여 있는 거 그걸로 주세요. 말이 안 주냐고요. 되지. 안 준다니까. 어.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통으로 어떤 기관에 넘어간 거예요. 아. 그렇게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네. 그렇게 봐야지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네. 어떻게 해서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요. 네. 어쨌든 특활비가 가장 많은 곳은 국정원이었어요. 예전에 그 예전에 제가 맞아, 예. 방송에 나가서도 그 이야기했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았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사적으로 받아서 썼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과거에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부처라든가 청와대에 나눠주는 것은 네. 관행처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장 소장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띄지도 떼지 않은 이 돈다발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근데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압수수색을 당한 시점이 작년 말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2022년 5월 13일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느낀 것으로 보이는 그 돈을 굳이 집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심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뿌듯하잖아요. 야 신권 5천만 원 한국은행 띠지. 야 냄새 좋다 이건가 지금 와, 보니까 네. 볼 때마다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뭐 그것도 기분 있고 좋죠. 한꺼번에 현금을 입금시켜도 그것도 구설에 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네. 못하는 상황이었을 수 있다. 네, 뭐 한 번씩 저기 아니 근데 한 번- 솔직히 신권은 아깝잖아요. 그런가요? 신권 구하기도 힘든데. 하긴 뭐 이분이 통이 크다니까 어. 그 세뱃돈 주려고 놔뒀나? 신권하면 세뱃돈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우리가 이제 세뱃돈 아껴 100만 원 정도 바꿔주세요. 그럼 은행에서 그 정도는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5천만 원 이거라면 아. 관이 개입된 것 같아요. 아하.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이번에 언론 보도 나왔지만 통일교회 그 아, 전직 맞아요. 세계 본부장이었던 네. 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주라고 고가의 목걸이를 줬다는 것이고 6천만 원짜리.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전달했냐고 그랬더니 그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렸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물론 금품을 전달한 시점보다 전입니다. 2022년 3월쯤에 쉽게 얘기해서 3월 22일 윤석열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과 1시간 정도 독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통일교 사람들한테 네. 보십시오. 대통령 당선인과 1시간 독대하려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할 수 있습니까? 부인? 아니 뭐 저기 총리? 아니 인수위원장? 1시간 독대. 야 이게 사실이라면 이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근데 지금 그 독대 네. 이후에 이제 통일고 쪽에 뭐 부동산 개발 문제라든지 산업은행 이전 공약 이런 연관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이 독대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사실 국정을 챙겨야 되고 지금 바쁠 때잖아요. 그런 시간에 1시간이나 업자 쉽게 해서 업자를 만난 거잖아. 그렇죠. 톡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서실이라면 이러한 독대 자리 안 만들었겠죠. 그럼 공적인 비서실이 개입되지 않은 다른 라인을 타고 독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뭔가 이게 이제 네. 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 같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올 시작 일들이 같으니까. 너무 많아. 네. 나 어제도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어떤 거에? 아니 그거는 얘기하기 곤란한데. 뭐 이제 아니 최연순 네. 그 하고 저 김건희 오빠랑 하여튼 관련된 일인데 아, 아무튼 네.